지난 10일 오후 4시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길을 걷던 뉴요커 수만 명이 걸음을 멈춥니다. 타임스스퀘어의 3면을 둘러싼 빌딩 대형 광고판들에서 19, 8, 7, 6, 5, 4, 3, 2, 1의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대형 스크린 15개가 동시에 보랏빛 조명을 뿜어내자 광장을 가득 메운 관광객과 시민들은 걸음을 멈춘 채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화면을 찍기 시작합니다. 보라색은 BTS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해당 화면은 내 갤럭시 Z 플립4와 BTS의 협업 영상이 상영된 것인데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해당 영상은 약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1시간 동안 반복해서 상영됐습니다. 이 광고 영상은 BTS 팬인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의 시공간에서 BTS를 만나는 상상 속의 경험을 담은 영상으로 BTS의 신곡 Yet to Come에 맞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운 BTS 모습에 거리를 지나던 미국 여성들은 저기 BTS가 나온다, 오빠들이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BTS 팬들이 단체로 몰려와 뉴욕 중심의 타임스퀘어가 혼잡에 빠지지 않도록 영상 공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날 영상은 뉴욕뿐 아니라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상영됐으며 서울 코엑스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도 상영됐습니다. 이처럼 K-팝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한국 아이돌을 따라한 일명 짝퉁 그룹 또한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를 따라한 중국의 슈퍼보이, 소녀시대를 똑같이 흉내내는 중국의 아이돌 걸스 2NE1을 따라한 캔디마피아도 있고 빅뱅을 흉내낸 OK뱅,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샤이니를 모방한 링딩동이란 그룹이 활동하는데 노래까지 완전히 베낀 채 활발히 활동 중이라죠. 처음에는 짝퉁 그룹을 만들더니 점점 발전해서 한류풍 그룹을 만들어 데뷔를 하고 멤버 전원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수준을 상당히 인정받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준을 인정받더라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팝의 위상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렇듯 한국의 아이돌을 따라하는 상황에 일본만은 아이돌은 일본이 원조라는 시대에 뒤처진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의 대표 아이돌이 미국 연예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K-팝의 뿌리는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주장해 전 세계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주는 미국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K-팝의 인기가 부럽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나 문화적 경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자니 키타자와가 수십 년 전 만든 토대가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는 헛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마츠모토 준이 언급한 자니 키타자와는 일본 아이돌 산업의 대부인데요. 자니 키타자와가 마치 BTS나 블랙핑크의 성공에 초석을 다진 것이라는 듯한 망언 이후에 버라이어티 홈페이지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요즘 일본인들은 아라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열등감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 K-팝은 J-팝의 영향을 받은 적 없는데 왜 조작을 하는 건가? K-팝의 뿌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태어나고 자라면서 K-팝의 성장을 직접 경험했는데 자니 키타자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댓글들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실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이 망언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영문으로 발표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하자 아라시도 팝가수 브루노마스와 협업으로 Whenever You Call을 발표했지만 브루노마스라는 글로벌 스타를 등에 업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거죠.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면서도 아라시는 끊임없이 한국의 아이돌과 비교되는 굴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굴욕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실력파 동방신기와 슛다리 아라시. 앞서가는 실력파 힙합 아이돌 빅뱅과 동요 부르는 아라시라며 외모와 실력 모두 비교당했죠.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아라시의 신곡이 전부 영어로 구성된 것은 소속사인 자니스가 방탄소년단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하면서 현재 자니스는 미국과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BTS를 이상할 정도로 의식하고 있다. BTS와 K-팝 열풍에 대항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만들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대놓고 BTS에 대항마라며 보이그룹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아이돌 출신 가수이자 현재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듀서 겸 기획사 CEO인 스카이하이는 일본 연습생들이 아이돌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상황을 매우 비참해했는데요. 그는 4개월 동안 10억 원의 큰 금액을 투자하며 전국 오디션을 진행해 아이돌 지망생을 뽑았고 마침내 비퍼스트라는 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비퍼스트는 데뷔 직후 일본 내에서는 인기를 얻었지만 예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그룹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나온 신곡은 소소하게나마 해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해당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해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아이돌은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꾸준히 고수해왔는데요. 비퍼스트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보면 일본스러움을 모두 빼고 한국 아이돌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BTS의 역대 뮤직비디오에 부분을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비퍼스트에 대해 K-팝에 확실히 대항할 수 있는 일본 그룹으로서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나 노래와 춤 실력이 성장한 남자 아이돌은 지구상에 이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극찬을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미쳤다. 드디어 일본도 세계로. 한국 별거 아니네. BTS를 뛰어넘는 비퍼스트라면서 비퍼스트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BTS를 따라하는 그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퍼스트를 보고 뭐야 또 BTS야 라고 생각해버렸다. 뮤직비디오 색채라든지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똑같이 흉내를 냈네. 비퍼스트, 방탄소년단 흉내만 냈네. 다이너마이트의 의상과 색감, 멤버의 머리색까지. 비퍼스트가 누구야?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BTS 다음으로 공연하는 것은 그만둬라면서 같은 일본인이지만 BTS를 똑같이 흉내낸 비퍼스트가 창피하다는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BTS는 유엔과 백악관 등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에 초대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죠. BTS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인에 대한 직무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많은 관심을 둔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된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통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TS의 백악관 방문에 대해 세계 수많은 언론이 기사화를 했는데요. 특히 인도의 뉴스에서는 특집 방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 역시 BTS와 K-팝의 열풍이 대단한 상태인데요. 인도뉴스의 앵커는 BTS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모르고 지나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던 역시 같은 날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죠라며 BTS가 한 나라의 대표 정치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면서 몹시 놀라워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유엔 총회와 이번 백악관 방문까지 BTS의 행보에 대해 말하면서 이게 소프트 파워의 권력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라며 한국과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한참을 강한어조로 얘기하면서 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며 배우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